대동강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문수지구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문수봉합피복공장입니다. 해마다 그러했지만 올해에도 3월 말에 상반년 계획을 완수한 이 공장에서는 8월 30일까지 년간 계획을 전부 끝내고 지금은 80일 전투의 높은 목표를 향해서 생산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생산 정상화의 비결에 대해서 묻는 우리에게 이곳 지배인 동지는 저도 웃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가정주부들이 밥할 때 쌀 한 숟가락씩 덜어서 예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린식으로 지금 그 전략을 했습니다. 그 생산 정상화라는 게 단위 책임자들이 자기 사명 아니겠습니까? 생산 정상화를 하는데 이자처럼 부득이한 경우나 또 불가피한 그런 사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어디다 대고 무슨 자재 보상 안 해줬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런 우는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생산 정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예견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깊게 하자니까 항시적으로 예비는 차고 있어야 된다. 그 예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방도가 전략 사업입니다. 이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소략이자 증산이었고 생산 정상화의 믿음직한 담보였으며 부단한 생산 장성의 튼튼한 미천이었습니다. 그 어떤 파동에도 흔들림 모르는 공장의 믿음직한 생산 토대와 경영의 안전성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동지가 오셨을 때 종업원 모임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살림을 하나하나 구축하면서 3중 3대혁명 불공기 쟁취를 하자고 종업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1000마디가 해서 그때 우리는 이거 지배인 동지가 피복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라는 말을 들었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피복을 전공하지 않은 지배인 동지가 어떻게 피복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기대보다도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지배인 동지에게 있어서 제일 괴롭고 무서운 것은 맡고 있는 임무가 비전공이라는 중압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자기 일터에 대한 사랑의 마음, 자기 일에 대한 긍지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종업원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공장 창립 32을 맞던 때였습니다. 지배인 동지들이 교체하는 기간이다 나니까 9회 계획이 아침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경제계획 중에서 미달한 달이 많았고 지배인 동지가 오셔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온 해가 보니까 공장 윤효을 따져보니까 공장 창립 32이란 말입니다. 32 때 공장 창립 32씩 맞는 해에 우리가 계획 모대소가 되니까 반장동들한테는 기술 집단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일별, 주별, 월별로 따져가면서 지배인 동지는 이 숫자 개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도 호실이 하지 않게 그래서 짠 시간이 없이 모든 종업원들이 이 노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일별로, 주별로 계획을 무조건 시행하는데 다 집중하도록 이 사업에 반장동무들이 다 호응하게 이렇게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창립이 7월 20날인데 지배인 동지가 오신 다음에 6달이라는 기간에 9회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그때 우리가 6달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 사람의 힘이 정말 무섭구나. 우리 노동계급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생산 장성은 단순히 생산 실적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장성과 함께 나날이 윤택해지는 자기들의 생활을 통해서 종업원들은 행복은 바로 자기 손끝에 달려 있으며 누구나 공장의 주인, 일터의
주의라는 자각을 안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을 때 창조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안게 됐습니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공정사동물을 공사 똑바로 해가지고 공장 공사들한테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느 단위나 마찬가지지만 제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흐름손으로 이어진 피복 공정에서 선행 공정과 중간 공정, 마감 공정 허상간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관건적인 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에 생산을 진행할 때 선행공정은 시간당 매수를 많이 뽑았습니다. 단신공정이다 나니까. 그런데 그 매수를 중간공정에서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만들어 달기, 그리고 일체 누비기들, 그다음에 섬에 달기를 비롯해서 모든 공정들이 기술을 요구하는 공정들입니다. 원만히 보장하자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능공도 모자라고 공정수도 선행공정보다 공정수도 많이 가지고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니까 선행공정이 100매를 내보내주면 중간공정은 50매 그 정도밖에 수행 못했습니다. 그러다니까 생산이 원만히 흐르지 못하고 계속 목표는 높아지고 사람들의 이력심도 전례 없이 커진 현실은 그에 맞는 경영 전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책임 일꾼은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요소들을 몇 번이나 숫자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과연 방도가 없겠는가? 오작업반에서 일하고 있는 염구목 동무는 공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생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는 4급 이상의 기능공들이 맡아 하던 누비기나 주머니 달기와 같은 기능공정을 이 형판의 도입으로 막힘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시기 이 공정을 10명의 기능공들이 맡아 처리하던 것을 이 형판의 도입으로 지금은 염구목 동무와 같은 무기능공 2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머니 공정이 우리 종양수간으로 볼 때는 5분 거주 걸리게 됐습니다. 긴 걸 형판으로 하면서 30초면 진행합니다. 규격이 콧다자. 근데 지금에는 뭔가 10매가 다 1매직에 나옵니다. 지난 시기에는 한 명의 거급기능공을 대신하자면 10명의 무기능공이 있어야 했는데 이 형판을 도입하면서부터는 한 명의 무기능공이 4명의 거급기능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서가 바뀐 셈이었습니다. 지구와 형판의 도입은 이들에게 시간과 노력, 자재 절약이라는 귀중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실은 일꾼들이 사색하고 머리를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방도가 나아지고 예비가 나온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공정이나 실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지구와 형판을 도입했습니다. 자체의 실적에 맞게 작업반마다에서도 했고 종업원들은 종업원들대로 했습니다. 일꾼들은 그 좋은 싹들을 모두 찾아서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면서 그 경험을 온 일터에 일반화해 나갔습니다. 불길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불씨가 될 때 대중적인 혁신의 봉화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매주 이날이 되면 오김없이 매 작업반들에서는 급수별에 따르는 실기시험이 진행되곤 합니다. 어급생들 쓰겠습니다. 재봉기에서 바늘tum이 뛰는 시험은 1시간 동안에 진행되곤 하는데 매번 시험은 매우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곤 합니다. 실기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공장의 사무송원들에게는 작업반 담당제가 실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배인 당위원장도 리외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나는 이 실기시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판의 도입으로 무기능공들도 쉽게 일할 수 있는 생산성이 빠른 방법을 찾았지만 이곳 책임 일꾼은 결코 기능공 양성 사업을 서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자기가 몰랐던 거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따라 배우려는 이거 경쟁심도 생기고. 처음에 실기시험 칠 때는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숙련하고 또 나도 당당히 기능공동체들을 따라 앞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재방 기술을 연마하니까 지금은 이렇습니다. 기술학습의 한 공정인 실기시험은 공장 정업원들의 생산 요리를 부단히 각성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제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착상으로 생산에 기여하고 한 가지라도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증산에 이바지하려는 탐구적인 자세와 진취적인 노력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준비실 몇몇 기술자들에게만 방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야 이거 한 사람 가지고 되지 않겠구나. 우리 정업원 숱한 정업원들이 있는데 이거 적극 개발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착상 발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상 발표 동기 뗐습니다. 그래서 100% 정업원들이 다 참가합니다. 100% 정업원들이 참가하는데 당선되는 거 보면 신입생들이 많이 당선됩니다. 지난 시기에는 착상 전시회를 이렇게 종이장으로 쓰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80일 전체 기간에는 착상도 하면서 또 우리 전체 정업원들이 기술 실기 능력을 더 한층 더 높이자 이렇게 목표를 걸고서는 착상과 함께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완제품 만드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물론 현대화된 설비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공장의 제보는 새 기술에 대한 기능공들의 진취적인 태도와 완강한 실천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합리적인 방안들과 창의 고안들이 공장이 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었고 더 약대였습니다. 이 나날에 공장 종업원의 70%가 기사, 준기사 자격을 60%의 종업원들이 4급 이상의 기능공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원격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공동의 요리와 단합된 노력으로 이들은 비약의 길을 한치 한치 터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조력사업 한 게 얼마나 진짜 정당한 거 하는 거 진짜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구리, 요거 윤단, 요거 사입장편, 요거 마구리 감목, 그거 1cm, 1mm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한 미터도 절약할 수 있고, 그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10미터도 절약할 수 있고, 질은 질대로 보장하고 또 이렇게 속도는 또 속도대로 이렇게 보장하자니까 정말 그 조력 사업이 정말 간단치 않았습니다. 신경전이고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짜 5년 동안에 지난 시기에 비할 바 없는 그런 내부 예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절약이자 증산이며 증산은 곧 애국이라는 당정책의 진미를 가슴에 새겨 안게 된다고 이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언제나 인민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새 제품 개발입니다. 그것을 지향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끝없이 발전 전략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 우리는 벌써 공장이 내년도 생산 정상화에 확고한 전망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내 사람들이 이 피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늘구멍만큼밖에 내다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또 이렇게 농사마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바늘구멍만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이 이렇게 타산을 면밀히 하고 기획하고 전략 세우고 집행해 나가는 게 피복부문만 아니고 모든 경제 일꾼들이 기본 자세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자그마한
실리라도 보상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다음은 0.01% 실리를 보상하는 일이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집행해 나가면서 실리를 보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당에서는 우리 일꾼들이 앞질러가며 연구하고 앞질러가며 대책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가까운 앞날에 자기들의 일터를 녹색형의 공장으로 에너지 절약형 공장으로 만들자고 결의에 나섰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공장은 또다시 분발에 나섰습니다. 소박하나 큰 일을 하는 공장. 이 공장의 경험은 그 어느 단위나 성과의 열쇠는 결코 조건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경영 전략을 옳게 세우고 예비를 찾아서 적극 활용해 나갈 때 생산 정상화의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